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책 읽기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책 골랐거든요.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경험을 최소 3년 이상 당겨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성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쇼더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돈 페일러가 지었고요. 40년간의 네트워크 마케터의 경험을 다 책으로 내용으로 다 집필했는데요. 총 15장의 강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저는 다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것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 가장 와닿는 거는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숫자적인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앞에도 보시겠지만 2 곱하기 2는 6. 왜 6일까요? 여기에서 2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처음 소개했던 사람들과 합하면 그게 합이 6이 된다는 원리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의 결과를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네 사람을 소개하는 것들 내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안에서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수치로 분석해 주니까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시작이고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결과가 3단계만 넘어가도 나와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4명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4명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4명을 후원한 방법을 또 알려주면 64명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수로 늘어가는 걸 가지고 네트워크의 합계를 숫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5명을 후원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2명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거든요. 3단계만 내려가도 2명을 소개하고 3단계는 16명, 5명을 소개하면 3단계는 626명이에요.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개념적으로 감이 오시죠? 이렇듯 소개하시고 자,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렇게 숫자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숫자적인 것 중에서도 이 장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뭐였냐면 내 프론트 라인, 내가 소개하는 직접 소개자를 5명, 6명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 경험 안에서도 가장 정말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육성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명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없는 부모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5명 정도를 낳고 그들을 후원하고 육성하고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를 두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5장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처음에 열정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방판이나 어떤 이런 조직처럼 사람을 많이 소개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깊이 있게 후원해가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레이스에는 중간에 결승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면 누구라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패배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2주일에서 길게는 6주일까지 트레이닝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육성하고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서 깊이 있게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거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신규가 나오면 한 5주, 6주 트레이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한 단계는 쟁기나 사업으로 이제 막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고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는 새로 후원한 25명과 최초 5명을 합해서 모두 3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므로 더 큰 기초공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4단계까지는 깊이 있게 내려가야 우리 건물을 세울 때 탄탄한 기초처럼 정말 단단한 기초를 둔 조직이 빌딩 된다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이 후원하고 육성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서 말했던 5가지 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내가 소개한 5명한테 알려주래요. 내가 오늘 한 내용을 반드시 오늘 당장 내 파트너한테 후원하고 가르치는 걸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6장 금배와 은배, 빈배의 유형별 대응법. 금배, 은배, 빈배, 배로 비유해서 유형별 대응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둔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한 그때가 바로 당신이 사업의 성장을 향해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유형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문장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사업자들 중에서는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너무 오래 해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내가 결심하고 열정을 내는 시기가 그때가 출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자 금배랑 가까이 하고 빈배랑 멀리라고 했어요. 금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금배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배 같은 사람이 나오면 폭을 넓히기보단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성공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빈배 이제 알려드릴게요. 빈배는 이미 몇 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설득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그들은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지기 일수인 사람들. 멀리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금배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거 나와 있는데요.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누가 봐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은배에 대해서 아까 살짝 금배는 가까이 하고 빈배는 멀리 하는데 은배에 대한 게 없었잖아요. 은배는 아직 비즈니스 경험이 짧아서 마케팅에 열정적으로 전념하는 것이 아직 어떤 포인트를 잡지 못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내용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내가 금배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요.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그저 그들을 돕고 싶을 뿐이며 절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빈배 유형은 당신이 아무리 도와주려 애를 써도 당신의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를 강요했다고 생각하며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주고 목표를 세워주고 어떤 로드맵을 짜주면 그게 푸시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듣지도 않는 분들 빈배였나 봐요. 자, 그래서 빈배 유형하고 대화할 땐 더욱더 주의해야 한대요. 자, 여기에서 빈배는요, 목표도 예상 회원 명단도 없고 열정적인 자세도 없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시간을 들여 설명해도 성과 없이 힘만 들 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줘요.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빈배에만 매달리면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빈배를 후원하면서 그들이 이 사업을 멈추거나 어떤 정지할 경우에 제 스스로가 좌절한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후원하지 못했나? 이들이 실패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들 자체가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제가 아무리 후원하거나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빈배는 멀리하고 금배를 가까이 하라고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후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언이 하나 나와.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상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그지글러가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원하면서 잊지 말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엔 7장인데요. 처음엔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 거절당하면 패스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 여러분들이 거절당하시면서 또는 말씀하실 때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에서 사업 제안할 때 이런 멘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저를 도와 부업을 하고 싶어 할 만한 분들이 있거나 약간의 부수입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멘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도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할 때나 또는 그게 뭔데요? 아니면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되물을 해요. 어떤 걸 알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걸 풀어주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거절했다는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소개하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라이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나중이라도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제게 전화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라이트하게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거절하면 상대도 부담이 없겠죠. 제가 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전달한 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나한테 꼭 전화한다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꼭 소개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은 거절한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제가 생각하면서 희망적이게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장인데요.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초기에는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100% 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원의 시간을 작게 줄여가야 되는 게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자, 당신의 스폰서가 당신을 도와줄지라도 누군가를 후원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바로 당신 자신.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걸 후원하고 가르치고 깊이 있게 내려가고 육성하는 게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금배 유형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래요. 리더인 사람들. 동시에 금배 유형인 사람이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에게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리더를 육성할 때는 리더뿐만 아니라 리더의 키맨들까지도 같이 후원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 그럼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그리고 3단계, 4단계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 후원의 시간을 좀 더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9장인데요.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열정을 불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열정이 많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젖은 장작, 반신반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정적인 사람 앞에 갖다 놓게 되면 그 장작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에너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더 그런 열정을 뿜어내서 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10장입니다.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거. 항상 동기부여 우리 항상 갈망하잖아요. 무엇이 동기를 일으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거는요. 금방 차오르는 그런 열정 말고요. 꾸준히 차오를 수 있는 열정만이 동기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끌어오르는 거. 우리 세미나 갔다 오고 반짝 끓는 그런 열정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갈 수 있는 열정을 누가 유지해 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정말 가져갈 문제는 어떻게 마음가짐의 레벨을 항상 활성화해서 내 체온보다 높은 40도 이상의 레벨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있습니다. 온도 오르내리게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에 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간대요. 제가 슬럼프 빠지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슬럼프가 빠지는 거예요. 계속 뎁스가 내려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열정이 불타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후원하고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당연히 분발하면 모두가 열정이 위로 향한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폰서들이 더 열정적이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자, 3단계까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운라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금배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곧바로 금배 유형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당장 내 프론트라인, 내 직접 소개한 사람들한테서는 열정적인 리더가 없었는데 뎁스로 3단계, 4단계, 5단계가 내려가면 반드시 리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키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다운라인이 활기를 띠는 것보다 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치켜드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래요. 이렇게 내가 열정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깊이 있게 후원하고 다 케어하다 보면 너무 의존적이고 주도적이지 않은 리더들이 생성될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직을 크게 키워나갈 수는 없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에 있는 총 15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것만큼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훑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체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5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도 영감 있는 이 책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도움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